도파민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오늘 스마트폰 몇 번 보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밥 먹으면서 유튜브 틀고, 화장실에서도 인스타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쇼츠 보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하고, 더 공허한 것 같은 느낌. 나만 이런가? 싶으셨죠? 아니에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과학의 문제예요. 오늘은 스마트폰 스크롤이 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이걸 끊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왜 내려놔야 하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도파민 쾌감 호르몬, 많이 나오면 중독, 반만 맞아요. 도파민은 사실 쾌감 호르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더 하고 싶다는 동기 호르몬이에요. 뭔가 보상이 올 것 같을 때, 뭔가 기대가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파민은 쾌감이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도파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예요. 우리 뇌 깊은 곳에 A10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쾌감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신경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리 몸 대부분의 시스템은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배부름 신호가 와서 멈추게 되고, 잠을 자면 충분히 자면 깨게 되고,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면 멈추게 돼요. 이걸 마이너스 피드백이라고 해요. 충분해. 이제 그만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A10 신경에는 이게 없어요. 자가 수용체가 없다고 표현해요. 자가 수용체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흥분 상태인지 스스로 감지하는 카메라 같은 거예요. 이 카메라가 없으니까 A10 신경은 자기가 얼마나 과활성화됐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달려요. 브레이크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뇌가 그 자극에 점점 둔감해져요. 처음엔 유튜브 영상 한 개만 봐도 재밌었어요. 나중엔 10개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더 나중엔 1시간을 봐도 공허해요.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재미없는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 이게 도파민 과잉의 부작용이에요. 바로 우울증이에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틱톡. 왜 이게 이렇게 끊기 힘들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설계된 거예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나와요. 뇌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요. 슬롯머신이에요. 슬롯머신을 당길 때마다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불확실한 보상이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자극해요. 항상 재밌는 게 나오면 오히려 덜 중독돼요. 가끔 재밌는 게 나오니까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크롤 동작, 생각이 전혀 필요 없어요.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돼요. 뇌에서 전전두엽이 완전히 꺼진 상태예요. 판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창의성도 없어요. 그냥 자극에 반응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파민만 폭발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A10 신경이 과활성화되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계속 달리고 뇌가 점점 강한 자극만 원하게 되고 결국 일상의 모든 것이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봐요. 여행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일상. 뇌가 이걸 보면서 자동으로 자신의 일상과 비교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는 저렇게 못 사네. 이 비교가 세로토닌을 떨어뜨려요. 안정감과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파민은 폭발하는데 세로토닌은 떨어지는 상태.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더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좋은 도파민은 어떻게 나올까요? 공부, 운동, 연구, 창의적 사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엔 힘들어요. 고통이 먼저 와요. 도파민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버티고 나면 도파민이 천천히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도파민은 다른 호르몬들이랑 같이 나와요. 노르에피네프린, 집중력, 각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공부할 때 몰입이 되는 느낌이에요. 세로토닌, 안정감, 행복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운동 후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차분한 느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오면 뇌가 균형 있게 활성화돼요. 중독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오히려 성장과 진짜 행복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노력을 통한 도파민은 현실을 바꿔요.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고
운동을 하면 몸이 바뀌고 연구를 하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내가 느끼는 성취감이 현실의 변화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진짜 성취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해요. 뇌는 원래 노력을 싫어해요. 왜냐고요?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 써요.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생존이에요. 노력 에너지 낭비 위험, 게으름 에너지 절약 생존. 이게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의미를 연결하세요. 그냥 공부하면 뇌가 거부해요. 이게 내 꿈과 연결돼 있어라고 하면 뇌가 허락해요. 전전두엽이 변형계를 설득하는 거예요. 변형계가 힘들어하기 싫어라고 하면 전전두엽이 이거 하면 나중에 큰 보상이 있어라고 설득해요. 둘째,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뇌는 새로운 것을 위협으로 느껴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딛기가 제일 힘들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으면 처음엔 딱 5분만 하세요. 5분은 뇌가 위협으로 안 느껴요. 그런데 5분을 하면 몸이 워밍업이 되고 자연스럽게 10분, 20분이 돼요. 이게 반복되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져요. 처음엔 풀이 우거진 오솔길이었다가 점점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노력이 자동이 돼요.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안 봐요. SNS를 거의 안 해요. 대신 뭘 하냐고요? 운동, 독서, 명상, 새로운 것 배우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을 줄이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져요. 쉽게 말하면요. 맨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을 2주만 끊으면 싱거운 음식에서도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도파민도 똑같아요. 즉각적인 자극을 줄이면 작은 성취에서도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책 한 페이지 읽어도 뿌듯하고 운동 10분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디어 하나 떠올라도 흥분이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재밌어지고 일이 재밌어지고 돈 버는 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전두엽이 살아나요. 즉각적인 자극에 찌든 뇌는 전전두엽이 꺼진 상태예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없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즉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시작하면 전전두엽이 켜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회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 건 결국 기회를 보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전전두엽이 켜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도파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예요. 둘, A10 신경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즉각적인 자극은 중독과 우울증을 만들어요. 셋, 핸드폰 스크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전두엽 없이 도파민만 쓰는 게 문제예요. 넷, 좋은 도파민은 노력을 통해 천천히 나오고 균형 잡힌 뇌를 만들어요. 다섯, 즉각적인 자극을 줄이면 뇌가 민감해져서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껴요. 여섯, 전전두엽이 켜져야 기회가 보이고 돈이 따라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하루 30분 줄이기. 처음엔 어색하고 심심할 거예요. 손이 자꾸 폰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2주만 버티면 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